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인공지능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 말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범위는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가 제대로 사용되려고 하면 해당 분야의 특정 도메인 지식 같은 부분들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회계라든지 꼭 회계가 아니더라도 그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서 직장인이나 또는 대학교에서 또 뭐 경영학이라든지 또는 회계 감사, 회계 이런 쪽에서도 관련돼서 사용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이 벤포드 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상치를, 그러니까 정상과 다른 그런 이상한 데이터들을 찾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사용이 됩니다만, 일반 경영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즉 현금이라든지 비용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벤포드 로를 구글 콜앱을 통해서 실습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벤포드 법칙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간략히 살펴보고, 실제적인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포드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오늘은 뭐 제가 경영 또는 회계 감사 이런 측면에서 한번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포드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세계에는 다양한 수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죠? 각 영역에서 공학하시는 분들로 공학하시는 나름대로. 그렇지만 회계라든지 또는 직장에서도 다양한, 그게 현금 데이터 또는 각종 금융 데이터 또는 여러 주가 데이터 또는 비용을 발생했으면 비용 지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은, 그 숫자 자릿수가 어떻게 되든 각 숫자의 자릿수는 첫 자릿수가 균등하게 등장하지 않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9라고 하는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빈도수가 크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벤포드 법칙이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각종 논문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 공식은, 물론 오늘 저희들이 수학적 공식을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벤포드 로라고 하는 부분들, 즉 1부터 9까지 이런 숫자의 그 분포를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벤포드 로에 따르면 예상되는 빈도, 그죠? 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30.1%, 즉 이 공식에 따라서 하시면요. 그다음에 2가 17.6%, 그래서 9라는 숫자가 4.6%, 이러한 형태대로 분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벤포드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실제적인 숫자를, 어떤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이 분포와 너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나오면 뭔가 이상한 숫자가 들어갔든, 아니면 뭐든지 좀 색다른 현상이 발생됐다는 그러한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경영 측면에서도 이상한 데이터들, 그리고 회계 감사를 하는 경우에서도 이상치 탐색을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생성형 AI가 됐든, 그죠? 데이터 분석이 됐든,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은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벤포드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 그래프로 표시를 해 놓으면 이와 같은 식으로 1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9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벤포드 롤을 실제적으로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고요. 이 실습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즉 구글 콜앱에서
저희들이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벤포드 로를 한번 제가 추출을 해봤습니다. 벤포드 로는 너무 그 유명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 내에서도 그거를 그 여러분들이 다 구현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벤포드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벤포드 디스트리뷰션을 여러분들이 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수치가 저 위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수치와 동일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데이터들을 업로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물론 여러분들 회사에서 나오시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공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회사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튜브로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캐글에서 사용된 그 공개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헬스케어 데이터인데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스팅된 코스트 일종의 원가 데이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토탈 클레임 그죠? 보험금 발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련 데이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나머지 그 엑셀 파일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엑셀 파일들을 불러오는 구글 콜앱으로 불러오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제가 이미 먼저 돌려놨습니다. 세 개의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저희들이 통계적 분석에서 보면 뭐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련된 그 코드 일종의 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불러온 엑셀로닉스에 대한 거에서는 이게 미니멈 값이 1이고 맥시멈이 841이다. 뭐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 넘버에 대해서 그죠? 그 부분. 그다음에 코스트에 대해서는 미니멈이 6.77달러, 5,644달러. 이와 같은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다른 열도 분석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특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엑셀로닉스 안에서는 인슈어런스 클레임 빌드 즉 그 보험 청구 금액에 대해서 한번 그 분포를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AGL에 대해서는 그 페이션트에 대한 환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넣어서 이 벤포드 법칙을 따르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에 있어서는 그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벤포드 법칙은 제일 앞자리에서 나오는 숫자의 분포를 보면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관련된 코드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 부분만 제가 별도로 해서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선행 숫자를 추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딩 걱정은 요즘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코드는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란은 빼고요. 코드만 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콜앱에서 돌려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시각화 부분을 정의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 돌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별 분석을 보면 엑셀로닉스 제일 처음 것째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벤포드 법칙에 따라서 발생할 확률이고요. 이 주황색이 이 실험 데이터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런 부분 약간 오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서 이 부분은 큰 이상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AGL의 경우에 있어서 이 환자에 관련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그죠? 이 주황색이 크게 벗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조작됐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회계감사 같은 경우면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죠? 감사의 자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이번에 케이스 넘버에 대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프로드가 발생된. 그래서 이 경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은 쭉
벤포드의 법칙하고 유사하게 가다가 8번, 9번에서 뭔가 이상한 그죠? 예, 징후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의 첫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상 징후를 발견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벤포드 법칙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 회계법인에서 그죠? 예, 그 이상치 다양한 수치를 내려보고서 검토를 할 때 당연히 사용되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아니 그 메서덜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번 요약해 보면 벤포드 로는 데이터 검증에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상 징후를 발견할 때 편한 그리고 유용한 도구고요. 그래서 저희 경영 측면 또는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회계 감사라든지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벤포드 롤을 살펴봤고요. 뭘 간단한 그 파이썬 공식을 썼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 인공지능과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인공지능과 범위 안에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 그리고 회계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감사,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하나의 좋은 방법론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